미리 꿈에서 봤다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이애나비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퀸이라는 프레드리 마큐리 거기 보컬이 에이즈로 사망하잖아요. 이런 거 꿈에서 봐요. 네, 그것을 그렸어요. 네, 그러나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책에 하나 미래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대지진이었는데요.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동북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좀 은퇴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나 2021년 다시 꿈을 꿨다 라고 하여서 이 책을 낸 것입니다.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입니다. 이것은 2021년에 낸 책이지만 2025년 바로 올해의 예언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오늘 제가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라고 합니다. 타츠키료라는 사람이 작가이고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재밌는 사람인데 만화가이기는 하지만 꿈에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여러 가지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놀랬어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게 1997년에 첫 번째 내가 본 미래를 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내가 본 미래인데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냈는데 1995년까지 일어났고, 그러나 그것은 미리 꿈에서 봤다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이애나비의 사망 사건이라든가 히타 퀸이라는 프레드리 마큐리인가? 거기 보컬이 에이즈로 사망하잖아요. 이런 거 꿈에서 봐요. 네, 그것을 그렸어요. 네, 그러나 지나간 일이잖아요. 사실 지나간 일을 그때 내가 꿈에서 봤다, 그것이 실현이 되었다라고 만화에 그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책에 하나 미래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대지진이었는데요.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3월까지 썼어요. 실제로 2011년 3월 11일 동북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는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린 것도 아니고 표지에 한글 속에 2011년 3월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것을 쓴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일단 그게 적중했기 때문에 그 책을 낸 것은 1997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첫 번째 내가 본 미래에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런데 그 이후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좀 은퇴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나 2021년 다시 꿈을 꿨다 라고 하여서 이 책을 낸 것입니다. 내가 본 미래의 완전판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것은 2021년에 낸 책이지만 2025년 바로 올해의 예언이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글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 7월 5일 일본에서 대재난이 온다. 이번에는 재앙이 아니라 재난이 온대요. 말이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리고 어떤 것이냐, 꿈에서 본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태평양의 필리핀, 그리고 대만 가까이, 그리고 일본에서 남쪽의 바다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 7월 5일, 올해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필리핀, 그리고 대만, 그리고 홍콩의 육지가 연결되어 버렸다. 이 폭발로 엄청난 해일이, 그러니까 쓰나미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일본 열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물에 적셨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높이가 동북 대지진 때 최고 쓰나미의 높이의 3배를 넘었다. 그때는 평균적으로는 그 10m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m 이상. 그리고 동북 대지진 때는 최고는 40m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면 120m, 이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막 폭발이니까 그곳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그것으로 사실상 일본은 망한다. 그 이후에 일본의 모습은 거의 도쿄라든가 망해가지고 동북 지방 그리고 홋카이도에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거는 일본이 망하는 곳입니다.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 자체가 일본 침몰이라든가 그러한 영화라든가 소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세계적인 예언자였던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일본은 물에 잠길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 예언은 거의 90% 이상 적중됐거든요.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그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Must be sunk. 그러니까 일본은 물에 잠겨야만 한다라는 약간 그 사람의 희망. 왜냐하면 그 일본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해 해곡의 대지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실제로 올 것이다.富士山의 대폭발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서 또 그러한 난카이 트로프라고 해요. 남해 해곡에서 조금 지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일단 먼저 남해 해곡 대지진에 대해서는 100년에서 150년의 주기로 그러한 대지진은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 남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로 80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아직 100년 되지는 않았지만 30년 이내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이내라는 말은 그냥 3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와도 그거는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해 해곡 대지진은 아까 이 만화에서 있었던 그 예언처럼 쓰나미의 높이가 역시 30m를 넘는다. 그리고 그 범위가 아주 넓어요. 일본 요르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규슈 쪽에서 나고야를 지나가지고 그 후지산, 그러니까 도쿄 가까이까지의 아주 그 넓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게 2번 정도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조금 서쪽에서 먼저 크게 일어나고 동쪽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전체가 남해 해곡 대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아주 쉽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요르도의 구조죠. 바로 지반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이고,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반인데, 일본은 하나의 플레이트 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4개 정도의 플레이트가 겹쳐져서 그 위에 일본 요르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 큰 것은 유라시아 플레이트, 아시아 쪽에서 오는 유라시아 플레이트. 이 유라시아 플레이트만 있는 게 한국이에요. 한반도는 아래에 플레이트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아주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라시아 플레이트가 있고 또 남쪽에서는 필리핀 플레이트가 쭉 올라와 있고 그리고 태평양 플레이트라는 게 있고요. 또 북미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트가 4개 다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 위에 일본 요르도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그 플레이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플레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의 플레이트는 아래로 들어가고 위의 플레이트는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그 아래로 들어가는 플레이트하고 위에 있는 플레이트가 이제 힘이 더 이상 미끄럽게 쭉 아래에 있는 플레이트가 가지 않게 될 그러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위에 있는 플레이트가 걸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아래는 쭉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움직일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풀리는 거죠. 그 중력으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플레이트의 움직임입니다. 그러한 플레이트나 턱에 겹쳐져 있는 구조가 한반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주 큰 지진은 미래에는 몰라도 이것은 플레이트형 지진입니다. 물론 플레이트형 지진이 아니라 땅 안에 균열이 생기면 또 그게 움직이면 다른 종류의 지진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지진이에요. 땅 안에 균열이 생겨서 그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균열 같은 게 없어도 플레이트 자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알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다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돈이 많고 은퇴한 사람들은 뉴질랜드라든가 많이 이주를 갑니다. 실제로. 언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못 살게 될지 모른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을 서서히 떠나고 있습니다. 후지산 폭발이나 난카이 대지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후지산 폭발의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지산도 역시 150년에 한 번 정도는 폭발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혹시 후지산이 폭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피해는 그 화산재입니다. 화산재 뭔지 아시죠? 엄청나게 그 분화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주 가까운 데는 보통의 폭발로 50cm 정도, 화산재가 50cm 정도 쌓인대요. 50cm면 어마어마하죠. 이것으로 거의 그 모든 것이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지산에서 도쿄까지는 150km 정도 있습니다. 네, 도쿄에도 그 10cm 이상 쌓인다고 합니다. 10cm 쌓여도 이게 여러 가지 그 공장이라든가 모든 기기, 그게 다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판경 거의 100에서 150km 정도는 마비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용암으로 굉장히 그 피해가 발생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후지산 폭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카이 대지진, 남해 대지진의 경우는요, 이것은 저번에 2011년에 동북 대지진 때도 한반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아마 5cm 정도 서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남해 대지진이 일어나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한반도의 아래에 있는 집안에 굉장히 많은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안에서도 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날 그러한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